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보존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이렇게 발령을 한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해서 개시 결정, 그리고 채권 이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적어낸 채권자 목록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액수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의를 하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 변제 계획안,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를 해요. 그리고 변제 계획대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수행한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면책 결정, 요런 순으로 가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3년 동안 어떻게 변제해라, 얼마씩 변제해라, 그 다음 또는 뭐 5년 내에 얼마씩 변제해라, 이렇게 금액이 고정이 돼가지고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 내용대로 이제 그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3년 5년 이런 기간 동안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가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그 소득이 줄거나 늘거나 재산이 뭐 변동됐거나 아니면은 담보권 행사했는데, 담보권자가 행사했는데 담보권자의 액수가, 확정된 액수가 더 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요. 뭐 그런 돌발 변수도 생기면 인가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변제 계획안이 한번 인가가 되면 그게 이제 자주 고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그 내용대로 수행을 하는 것을 하는데, 변제 계획안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변제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은 변제 계획안 인가 이후에 3년 내지 5년간 그 금액대로만 계속 변제를 하면 되는데, 원래는 사정 변경이 생긴 사유가, 그 다음에 가용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폭이 크냐 작냐, 그리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잔존 변제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변제 계획안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너무 적게 남았으면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변제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변제 계획안에 인가된 변제 계획의 변경 사유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서울해상법원은 그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변제 계획의 인가된 변제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변경 사유가 조문에는 없거든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른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에 관련해서는 인가된 변제 계획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가용소득의 변동입니다. 이제 총 소득에서 부양가족 숫자가 정해지면은 최저생계비가 정해지거든요. 그걸 쓰고 남은 돈, 그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직하거나 급여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나 가족들 질병 때문에 치료비가 증가한다든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출산, 또 사망, 이런 걸로 부양가족 수가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변제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제, 요렇게, 변경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채무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겠지, 반대로. 근데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매번 변제 계획안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번거로우니까. 다만, 이제, 급격한 승진, 가용소득이 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이익이 큰 계약을 따냈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직을 했는데, 이직을 했는데, 임금 상승 폭이 커요. 그러면 이제 변제 계획상의 소득하고 이직 전직으로 발생한 소득 차이가 크면 변제 계획안을 변경해야 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 당시에 이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제출을 할 텐데, 이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너무 큰 액수가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채무자의 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준수되면 인가된 변제 계획을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액수가 너무 크게 배당받았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 그러면은 변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게 이제 재산 변동이에요. 근데 변제 계획이 인가 후에 재산이 없어지거나 멸실되거나 가격이 폭락해. 그래가지고 변제 계획안 그 인가 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재산이 폭등했어. 그리고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복권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변제 계획을 이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인가된 변제 계획은 그 고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채무자가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 변경을 신청해야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는 보통 자기 재산, 변제 계획이 인가받고 자기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제 계획을 변경하지는 않아요. 왜? 더 많이 변제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변경 신청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다가 변제 계획 수정 명령 신청이라는 거를 하시면 되고, 회생위원이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생위원이 이제 변제 계획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으면 이제 법원은 이제 변제 계획안 변경의 요지라든지 이런 거를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 등에게 통지하고 개인회생 집회를 한 번 더 열어요. 그래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의 진술이 있으면 듣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변경된 변제 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이런 원칙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인가해야 됩니다. 인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변경을 인정해줘야 돼요. 이 당연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제 계획 인가 후에 이제 그 변경이 되고 나면 이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얼마씩 변제하다가 또 얼마씩 변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 따라 수행하고 이제 면책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변제 계획의 변경은 이 채권자를 누락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대의 변제, 대신 변제했거나 보증인이 변제했거나 해서 채권자가 바뀌는 경우, 이 경우의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변제 계획의 그 변경 사유 안에 채권자 추가라든지 채권자 변경은 안 돼요. 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뒤늦게 발견됐다든지 이렇게 돼서 인가된 변제 계획에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자 포함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켰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재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된 변제 계획의 변경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변경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 오류, 계산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이 고칩니다. 경정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인가 결정을 인가된 변제 계획의 내용, 계산 잘못한 거 이런 간단한 오류들은 법원이 그냥 고쳐버려요. 그리고 또 실무상 개인회생 채권이 양도가 될 수도 있죠. 양도 주인이 바뀌거나 보증인이 대의 변제해가지고 구상권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변제 계획이 인가 결정 후에 미확정 채권 이제 금액이 확정되지 못해가지고 얼만큼이 확정될 거라고 예상해서 보통 인가 결정을 하는데 그게 확정이 좀 됐거나 상계 등으로 이제 채권 금액이 감소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회생위원은 이런 사유를 변제 예정표에 반영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 그건 신청권자가 누구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목록의 변경과는 이 개인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과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인가돼서 다 변제하고 있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면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재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된 변제계획 그대로 준수되는 게 보통인데 채무자의 소득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변경이 있거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변경이 필요성이 있지만 다 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예시들에 해당할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된다. 채권자도 변경 신청 수정 명령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가된 변제 계획의 변경은 어떨 때 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